안녕하세요. TV 박서방의 준이입니다. 짜잔! 드디어 이클립스가 한국에 발매됐습니다. 후! 날씨 때문에 혹시라도 발매가 지연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바로 이클립스 박스 외형 간단하게 살펴보고 언박싱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건담은 건담 시드 시리즈의 외전 건담 시드 이클립스의 주역 기체이며 8월 28일 5,000엔으로 발매되었습니다. 박스 사이즈는 가로 39.4, 세로 31.5, 높이 11.2cm로 MG 프리덤 2.0의 박스 크기와 비슷하긴 한데 높이가 대략 2cm 정도 높아졌네요. 박스 아트 살펴보겠습니다. 박스 아트에는 모빌 슈트 형태의 이클립스와 뒤쪽에는 모빌 아머 형태의 이클립스가 그려져 있는데요. 발끝, 어깨, 가슴, 스커트, 라이플 등등 전체적으로 뾰족하고 샤프한 느낌이죠. 기존의 건담을 따르면서도 새로운 디자인을 가미한 신박한 기체입니다. 뒤에는 태양이 가려져 있는 듯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클립스라는 이름에 걸맞는 배경이 매우 인상적이네요. 박스 측면은 늘 그렇듯 기믹이나 구성을 설명하고 있고 사진과 함께 이클립스의 설정이 적혀 있습니다. 박스는 이쯤만 보고 바로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짠!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런너 8봉투와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A 런너부터 한번 쭉 펼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 17, 총 17개의 런너가 있고 마킹실, 호일실이 있습니다. 주로 흰색의 바디 런너와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의 외장, 그리고 회색의 내부 프레임 런너로 이루어져 있네요. A 런너부터 J 런너까지 이클립스 런너가 15장이고요. 그리고 2장의 액션 베이스 런너가 들어있습니다. 런너가 워낙에 많아서 특징적인 것만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클립스에는 MG 프리덤 2.0의 관절이 사용됐는데요. 보시면 이 I 런너와 J 런너가 MG 프리덤 2.0의 네임택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설명서의 파츠 리스트 페이지를 보면 거의 다 정크 파츠거든요. 정말 일부만 사용했어요. IJ 런너에서는 보시는 대로 가슴, 팔, 손, 다리, 스커트 등의 내부 프레임과 조인트만 사용이 됐습니다. 제작 사정을 잘 모르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라면 이것들만 따로 빼서 한 장 만드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규 금형이 들어가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클립스가 다른 MG 킷에 비해서 덩치가 큰데도 5,000엔으로 그나마 무난한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정크 부품이 생기는 걸 감안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가격을 낮춰보고자 반다이가 선택한 방법인 것 같네요. 그치만 그 외에는 다 신규 금형이라서 2세트씩 들어있는 런너 외에 정크 파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G런너는 초록색의 클리어 파츠로 빔실드와 빔샤벨용 이펙트 파츠, 눈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빔샤벨 파츠와는 다르게 납작하고 뾰족한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킹실과 호일실입니다. 호일실은 눈과 카메라 센서 정도만 스티커로 색분할을 보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런 작은 부품들 외에는 색분할이 파츠 분할로 다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특히 눈 파츠는 여기 스티커가 있기는 하지만 파츠 자체도 클리어 그린으로 색분할이 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만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품들은 장비 호환 조인트 파츠들입니다.
이 두 개는 어깨 양쪽에 장착하는 조인트 파츠이고 작은 것들은 백팩에서 교체하는 조인트 파츠입니다. 이 조인트들을 이용해서 스트라이커, 실루엣, 위자드 팩이 호환 가능합니다. 부속된 손 파츠입니다. 편손 1세트, 무장용 손 3세트, 쥔손 1세트가 부속이 되어 있고요. 이클립스의 손은 교체식의 고정형 손 파츠로 엄지손가락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짠! 이클립스의 파일럿인 타츠미 호리의 피규어도 이렇게 부속되어 있네요. 모빌 슈트 모드 전용 베이스 조인트와 모빌 아머 모드 전용 베이스 조인트입니다. 모빌 슈트 모드일 때와 모빌 아머 모드일 때 조인트를 꽂는 위치가 다르니 전시하고 싶은 모드에 따라서 조인트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런너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설명서를 따라 조립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조립 후의 이클립스입니다. 마킹실은 일체 붙이지 않았으니 그 점 참고해주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길쭉길쭉하고 뾰족한 디자인입니다. 머리 양옆에 길쭉한 귀나 라이플 디자인, 스커트를 구성하고 있는 외장 파츠들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역시 그중 최고는 단연 다리겠죠? 다리에서 반응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발을 덮는 외장 파츠도 박혀있는 듯한 정강이 파츠도 그렇고 안에 있는 발 사이즈도 작은 편이라서 낯설긴 하죠. 가슴과 어깨 디자인에서는 앞선 시드 시리즈의 프리덤 건담과 이지스 건담의 형태도 언뜻언뜻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색상이 다채로운 편이 아니긴 하지만 작은 부품들 외에는 다 파트로 색분할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클립스가 신규 기체이다 보니 크기나 분위기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박서방이 가지고 있는 같은 시드 시리즈의 기체들과 세워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건담 시드의 MG 프리덤 1.0, 가운데가 MG 이클립스, 오른쪽이 건담 시드 데스티니의 MG 포스 임펄스 건담입니다. 시기상 시드가 코스믹 에라 71년, 이클립스가 72년, 데스티니가 73년이죠. 건담 시드 시리즈를 이끄는 주역 기체들입니다. 기체 하나씩 세워서 보도록 할게요. MG 프리덤 1.0입니다. 지난 용산 밀착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죠. 가슴이랑 어깨가 특히나 비슷합니다. 프리덤 1.0의 백팩은 아쉽게도 조인트가 짧아서 호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크 루즈 건담입니다. 뒤에 있는 오오토리 백팩은 별도의 호환 조인트 없이 결합이 가능합니다. 스트라이크 프리덤입니다. 역시나 가슴과 어깨가 비슷한 형태이고 백팩은 호환되지 않았습니다. 포스 임펄스 건담입니다. 뒤에 있는 포스 실루엣을 이클립스에 동봉된 호환 조인트를 사용하여 장착해 보았습니다. 모빌 아머 모드일 때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데스티니 건담입니다. 백팩은 호환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백팩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조합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서의 맨 뒤쪽에 스트라이크, 실루엣, 위자드 백팩을 교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있으니 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프레임 상태에서의 이클립스입니다. 지난 용산 밀착 영상에서 외형과 가동을 세세하게 다뤄왔기 때문에 이번엔 내부 프레임 상태부터 같이 다뤄볼게요. 발이 매우 작긴 하지만 내부 프레임 상태일 때 자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외장까지 조립한 상태에서는 발이 견뎌야 하는 하중이 추가되기 때문에 겉에 있는 뾰족한 발등 파츠와 발 뒤쪽의 파츠가 자립에 도움을 줍니다. 어깨가 특이한 구조인 거 다들 아시죠? 어깨 보시면 몸통과 팔이 연결된 게 아니라 몸통과 어깨가 별도의 파츠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깨가 회전이 되고 이 부분에서 위아래로 가동이 됩니다. 회전되는 부분하고 위아래 가동되는 관절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동을 할 경우 파손될 위험이 크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팔도 몸통이 아닌 어깨아머 뒤쪽에 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의 다른 건담들처럼 팔을 잡고 어깨까지 한 번에 가동을 하려고 했다가는 99% 부러집니다. 이 점도 유의하세요. 팔도 어깨도 외장이 없으니 좀 더 자유로운 가동 보여주고 있고요. 외장까지 조립한 상태와 동일하게 가동을 해보면 내부 프레임만 있을 때보다는 당연히 가동 범위가 좁아지지만 못지않게 우수한 가동을 보여줍니다. 팔꿈치에는 살짝 잡아 빼면 길이가 연장되는 기믹이 들어있고요. 완전 접힘도 가능합니다. 가슴에는 이렇게 콕핏이 있어서 파일럿 피규어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외장을 씌우고 해치를 오픈해보면 더욱 그럴듯해요. 복부나 가슴을 들어올리는 게 아닌 이렇게 덮개 형식으로 슬라이드도 오픈하는 점이 아주 재미있고 좋네요. 허리입니다. 허리는 앞, 뒤, 좌, 우, 큰 범위는 아니지만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기본 상태에서는 리어 스커트와 부품이 겹쳐서 회전에 제한이 있지만 리어 스커트를 살짝 내려서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범위로 돌아갑니다. 프론트 스커트의 관절을 보시면 이렇게 앞뒤로 젖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위, 아래로 관절 자체가 움직여주기 때문에 스커트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문제없이 넓은 가동 범위로 움직여주고요. 리어 스커트에는 변형과 관련된 기믹이 있기 때문에 변형 때 자세히 다시 보여드릴게요. 고관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결되어 있는 축이 얇은 편이라서 가동 시 파손의 위험이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 관절이 받는 힘의 색이나 가동 방향 등을 고려해서 만지면 그런 위험은 피할 수 있겠죠? 어쨌든 프레임 상태에서의 다리 가동을 살펴보자면 아주 완벽합니다. 고관절도 한 단계 더 인출되어 나오면서 큰 범위로 가동이 가능하고 앞, 뒤, 옆, 회전까지 아주 잘 움직여줍니다. 외장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스커트만 피하면 가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릎을 접으면 허벅지 위쪽의 프레임이 따라 움직이죠. 슬라이드 기믹이 들어가 있어서 외장과 연결했을 때도 연동되어서 움직이며 가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리 프레임 구조가 많이 낯설어요. 특히 이 가운데에 막대기 같은 내부 프레임이 인상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무장 한번 볼게요. 실드의 노란색 파츠를 빼고 양쪽으로 뽑아내준 후에 이펙트 파츠를 장착하고 다시 결합해주시면 됩니다. 실드의 색상 조합도 디자인도 예쁘네요. 완성된 실드는 이렇게 조인트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가동도 가능해요. 라이플은 사이드 스커트에 각각 달려있습니다. 흰색 몸통에 일부 색분할로 심플하고 위아래로 삐죽삐죽 솟은 디자인이 이클립스스럽네요. 그립 파츠를 내려서 라이플을 쥐어줄 수 있는데요. 무장용 손 파츠로 고정성은 괜찮지만 라이플 전용 손이 아니다 보니 쥔 모양이 살짝 어색합니다. 그립 파츠를 잡아 빼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여기에 빔사벨 이펙트 파츠를 장착해주면 빔사벨이 됩니다. 일반적인 둥그런 빔사벨 형태와는 정반대인데 개성있고 좋네요. 자, 그러면 대망의 변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을 위해서 라이플을 제거하고 시작할게요. 이클립스의 변형은 다리부터 시작합니다. 고관절 쪽에 다리를 돌려주고 발끝을 접으면서 뒤꿈치와 아예 겹치도록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파란색 정강이 파츠를 살짝 뽑아내서 한 단계 내려주면
다리 내부에 프레임 파츠가 연동되어서 움직입니다.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자리를 만져줘 가면서 발꿈치 외장을 바깥쪽으로 방향을 바꿔줄게요. 뒤꿈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앞 또는 뒤로 돌려주고 종아리 뒤쪽에 파츠를 눌러주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지 않으면 오다리 현상이 심해지니까 꼭 최대한 밀착할 수 있게끔 잘 만져줘야 됩니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진행한 후에 양쪽 끝을 결합해주면 다리 부분은 완성입니다. 다음은 이클립스를 뒤집어서 리어 스커트를 들어 올려줄게요. 안쪽에 조인트로 고정되어 있던 허리가 열리면 앞으로 숙여줍니다. 리어 스커트에 보시면 조인트가 2개 있는데요. 위에 있던 조인트가 원래 고정되어 있던 조인트고 이번엔 이 아래에 있는 조인트로 고정할게요. 리어 스커트를 살살 아래로 내리면 내려옵니다. 아래의 조인트가 홈에 결합될 수 있도록 위치를 만져줘가면서 고정해줍니다. 사이드 스커트가 완전히 뒤쪽을 향하도록 돌려주고 가슴을 변형할 건데요. 하기 전에 양쪽 팔이 방해되지 않도록 어깨를 살짝 벌려줍니다. 가슴을 살짝 들어서 뽑아내준 후 아래로 내려주고 그 다음 머리 윗부분을 들어서 양쪽 날개에 걸리지 않게 기울여서 회전해줍니다. 얼굴이 완전히 가슴 안쪽에 수납될 수 있도록 뒤쪽 목 부분을 깊게 눌러서 얼굴을 통째로 내려줄게요. 이번에는 팔 변형해 볼게요. 앞쪽의 날개를 세운 다음 고정해주고 그대로 앞쪽으로 회전시켜주고 뒤쪽 날개도 앞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올려 고정시킵니다. 팔뚝을 뒤로 쭉 뻗어서 제껴주고 아래쪽으로 접어줍니다. 팔 프레임이 어깨 아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밀어 넣어주고 팔 실드 앞쪽의 조인트와 아머를 결합시켜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줄게요. 팔이 다 끝났다면 백팩 밑에 회색 덕트를 들어 올려서 한 단계 위에 빨간 허리 파츠에 받쳐서 자세를 잡아주고 고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중앙에 빨간색 파츠를 빼서 모빌 아머 모드 전용 베이스 조인트를 끼워주고 처음에 빼놓은 라이프를 사이드 스커트의 뒤쪽을 향하도록 해서 장착해주면 짠! 모빌 아머 모드 이클립스 완성입니다. 어떠신가요? 저번 이클립스 사전 밀착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공개됐던 사진들보다는 실물이 위아래로 납작한 모습으로 좀 더 비행 기체다워진 모습입니다. 다리도 아까 언급한 다리 부분을 밀착되게끔 하지 않으면 이 가운데가 덜 붙어서 오다리가 심해 보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잘 다듬기만 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 개인 취향이지만 저는 모빌 슈트일 때보다 모빌 아머 모드가 더 조화로운 것 같고 마음에 드는데요. 점점 더 예쁘고 멋있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클립스 스며들다? 모빌 아머 전용 베이스 조인트를 사용해서 안정적으로 베이스에 전시가 가능하고요. 아까 허리를 받쳐주는 스토퍼 역할을 하는 파츠가 백팩 아래쪽에 있어서 허리도 힘없이 처지지 않고 제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축축 처지면 모양이 안 예쁠 텐데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준 것이 너무 좋네요. 지금까지 신상품 A이자 건담 시드 이클립스의 첫 모양화 기체인 MG 이클립스를 리뷰해봤습니다. 진행했던 언박싱 리뷰 중에서 가장 첫인상이 반전된 기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워낙 신선한 디자인이라 낯설었는데
보면 볼수록 예뻐 보이는 매력적인 키트인 것 같습니다. 가변형 기체이지만 가동성도 준수하고 고정성도 튼튼하고요. 호환 조인트를 이용해 이것저것 조합해볼 수 있는 점 또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무리해서 움직이다가 파손될 위험이 있는 관절 부분이 있으나 미리 알고 주의해서 다룬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 있기는 했지만 디자인부터 가동, 변형, 다양한 장비의 호환까지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신규 기체 이클립스였습니다. 공개됐을 당시 이후의 기체들도 실루엣으로 예고가 됐었는데요. 과연 다음 차례로 나올 기체는 무엇일지 더 궁금해지네요. 이클립스 모션 코믹이 건담 인포 유튜브에서 공개 중이라고 하니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언박싱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